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MBC 하면 말이죠. 이 조작방송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1등 방송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었는데 세상이 요즘 조금 바뀌었죠. 이 방통위원장이 새롭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로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말이죠. 또 조작, 이 자막을 다뤘다가 결국은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중독병 걸렸어요. 조작에 중독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MBC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이 MBC 노조에서는요, 지금 권태전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 박문진, 이 문제점을 계속 연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관계 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건 수사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서 MBC의 이 못된 조작 방송의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매우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또 아주 말을 요즘 아주 잘해요. 속 시원시원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국민의힘하고 그 다음에 이 혁신을 위해서 훈비 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또 이제 어느 방송에서는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비 어천가라고도 폄하 비판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무슨 소리냐? 나를 띄워주는 사람은 결국은 민당 아니냐? 마찬가지죠. 윤 대통령을 누가 띄워줬어요? 추미애 박봉미가 띄워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등극을 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민당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인용을 해서 직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종로로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로 지역구 의원인 최재형 의원이 지금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서이가 하루는 한동훈 장관을 지켜 세우다가 하루는 또 떨어뜨리고 흔들다가 한동훈 장관을 속된 말로 해서요. 소재로 해서 비판 또는 좀 어느 정도의 띄우기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결국 뭡니까? 신당 창당이 시원치 않으니까 신당 가지고는 인기를 끌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을 가지고 본인의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신당의 명분을 더 축적하는데 한동훈 장관을 써먹으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밖에는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원희룡 장관도 지금 이제 또 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진중근 교수의 일평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말이죠. 이 정치권 뉴스는 아니지만은 참 이 교권이 얼마나 참 추락했는지 다시 보여주는 지금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이 주요 매체를 완전히 휘잡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요. 지금 이제 1년 반이나 지난 거예요. 작년 3월달 동영상인데 뒤늦게 지금 온라인상에 싹 퍼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 짝다리 여학생이 그야말로 교사를 가지고 노는 이 정말 얼처구니 없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이요. 지금 이제 랭킹 뉴스로 거의 모든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동영상 내용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MBC 방송 뭐가 됐느냐?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날리면 요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MBC 대형 사고를 일으킨 바 있죠. 예. 자, 요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작년 가을에 유엔에서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을 방문했다가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나올 때 이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이제 참모들하고 걸어가면서 한 내용을 갖다가 MBC가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날리면을 갖다가 이 바이든으로 조작해서 MBC가 보도했습니다. 대놓고 조작 사기 행각을 벌였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한 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걸 갖다가요. 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미 국무부에 그리고 백악관에까지 이메일을 보내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당시 MBC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국민에서는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언론사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심각한 조작방송이다. 요렇게 비판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러더니 또 다시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어제서부터 바로 요겁니다. 요즘이요. 이 파인애플 이 파인애플 껍질을 깎는 이 칼이 아주 당근 칼 주의보 해가지고요. 많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요거를 보도하면서 여자애들도 패요. 여자애들도 이 당근 칼을 써서 이 파인애플 껍질을 쓰고 많이 쓴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얘기인데 요거를 갖다가 여자애들도 해요인데 요거를 패요라고 오보를 낸 겁니다. 야,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자료 화면을 보면 말이죠. 초등학생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찌를 수 있어요. 여자애들도 패요. 요렇게 패요로 오보를 낸 거예요. 근데 남자 초등생이 본래 얘기할 때는요. 여자애들도 다 해요로 돼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패요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키워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당근칸을 다 써봤어요? 네, 제가 씁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두 개로 쌍으로 돼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니까 자, 초등학생이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기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찌를 수 있어요. 여자들도 패요. 이렇게 패요로 자막을 친절하게 왜곡 조작해서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당근 칼로 맞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기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아, 네, 아파요. 겁나 아파요.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제 이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말이죠. 이게 그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요거를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껍질을 뚫어 당근칼 주의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당근칼의 위험성을 보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애들도 해요. 요거를 갖다가 패요로 잘못됐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서야 MBC 오늘 뉴스 외전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인터뷰 응해준 초등학생과 부모님께도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일이 아니, 작년 9월에 어마어마하게 국가 원수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려준 이 MBC가 아직도 신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은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방송 내용을 보면은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생은 대뜸 가방에서 당근칼 3개나 꺼내 보여준다. 그러면서요. 남자 어린아이의 인터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칼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찌를 수 있어요. 여자애들 패요. 요렇게 자막을 달고요. 보도 말미에 여자 어린이에게 당근칼로 맞아본 적 있어요? 라고 묻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아파요. 아주 아파요.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자들이 이게 잘못됐다. 들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최근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SNS에도 당근칼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에서도 이거 사용을 금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당근칼로 맞아진 적 있어요? 이게 여학생한테 물으니까 네, 아파요. 겁나 아파요. 이렇게 돼 있고 남학생 질문이 이게 이제 남학생들 질문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찌를 수도 있다. 여자들도 다 해요.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도 패요로 이 오보를 낸 겁니다. 자, 여기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말이죠. 이 젠더 갈등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젠더 갈등. 그죠? 이 젠더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 아이들하고 여자 아이들 간의 이 대립 국면, 충돌 국면을 부각시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지금 방송을 해서야 되겠느냐. 야, 그래서 이 악플들이 말이죠. 이 자막상화 나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쏟아진 악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한 가정에서 이제 MBC가 할 수 없이 사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지금 공격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방어 능력도 좋고 방어하면서 바로 반격하는 능력도 뛰어나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자기네들이 문비어천가를 얼마나 많이 불어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훈비어천가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훈비어천가를 한다.
요렇게 해서 띄워주고 있다. 요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장관을 띄워드는 것이 과연 이 국민의힘이냐? 그리고 인용한 혁신우위가 맞느냐? 아니올시다죠. 당연히 민주당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이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훈교천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악마화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서용교의 비리 관련 내용, 그 다음에 출마와 관련된 질문, 아주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아주 멋지게 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띄운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띄운다는 점을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다. 예,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권칠순이가 말이죠.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한 장관을 겨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은 나라님, 측근 장관은 세자로 모시는 듯한, 예, 세자로 모시는 듯한, 자, 이건 이제 내놓게요. 이 세자로 모시는 듯한 국민의힘은 참 한심하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훈비어착을 부르면서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요거를 맞받아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민주당이 다 띄워주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내년 총선 출마 의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실제로 충분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대전에서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제2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출마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요 질문이 또 오늘 또 기자들한테 나왔어요. 만약이 너무 많고 만약에 대해서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아주 말을 잘해요. 자,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 출마, 스타 장관들의 험지 출마는 나오고 있다는 이 질문. 이렇게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요. 기자를 툭 치면서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법무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또다시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총선 출마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또 끈질기게 질문하니까 검사하시면 참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농담하는 거예요. 왜? 검사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이 피의자들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도 말이지 이렇게 검사하면 잘할 것 같아. 아주 윗도 있는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검사 탄핵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정 능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서영규가 오늘 이러한 발언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재운 분이 아니냐,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니냐,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요,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집단 자체를 악마하면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진다. 제대로 일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국가기구인 도구를 악마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잘못된 사람은 속가내면 되고 문제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바로 얘기해요. 지인 자녀 사건, 압력 넣은 분이 깨끗한 척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서영교가 말이죠. 최고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예, 한동훈 장관을.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러한 이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서영교를 비판한 건데, 오늘 서영교 의원이 말이죠. 최고위에서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동훈 장관이 마약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약이 끝내 부메랑이 타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의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부인이 밝힌 천안 마약 사건은 누가 무마시킨 건가? 경찰은 왜 왔다가 되돌아가고 6번이나 경찰 담당자가 바뀐 건가? SD카드는 어디로 간 건가? 이에 대해서 경찰이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약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다 봐주는 거였냐? 검사의 천함, 검사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라. 이렇게 근거 없는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렇게 또 이 서영교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의 국회가 한 것은 국회의정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고 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러한 다양한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영교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동훈 장관은 이제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의 오늘 발언은요, CBS에서 얘기한 건데, 총선에 출마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의 팬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실상 선거를 주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법무장관으로서요, 이번 대구 방문에서 보면 업무와 상관없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예컨대 대구는 6.25 때 점령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법무장관 업무와 상관없는 발언이 아니냐. 그리고 대전 발언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는 일단 민주당 주요에 대한 공격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을 빼돌려 일제 산불을 사고 가족이 초밥을 먹고 소고기를 먹었다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민주당이 답변해야 된다. 요 발언도 말하자면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인데 딱 보면 여당에서 총선을 어떤 프레임으로 치르려고 하는지가 보인다. 그래서요, 한 장관이 나는 어떤 정권에 쓰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 재벌과 싸웠다. 이 말은 본래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도적적 우위를 갖다가 싹 역전시켜버리는 발언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이번 대전과 대구의 발언을 보면은 이미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관해서는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 한동훈 장관 여의도 문법, 나는 5천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 이것도 지금 인구에 회자되는 인기 지금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아주 말을 참 잘하죠. 문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유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과 비중도 있지만은 말을 참 잘해요. 말을. 예. 말을 아주 시원하게,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짧고 아주 이 많은 임팩트를 주는 발언을 잘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거예요. 예. 일타 강사. 딱 핵심. 예. 포인트. 자, 그런데 이제 최재형 의원이 말이죠. 종로 출마설에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종로는 내가 지켜. 그래서 일단 반대 의사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 최재형 의원도 지금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걸 뭐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인도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종로를 제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종로의 재선 도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우리 당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할 일 없고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할지 제게 맞는 건지는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좀 많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당과 이준석과의 관계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정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권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로서는 이준석이하고 따로 소통하고 있지는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혁신위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준석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거. 그리고 당 지도부 또는 윤핵관들의 불출마 내지는 퇴진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뭐 지금 이준석이가 이제 결국은 이 혁신위원 약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종로 출마하는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과의 관계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얘기를 또 하겠는데요. 이준석이가 지금 여기저기 뭐 매일같이 그냥 여기저기 언론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질시키고, 한 번은 자기의 라이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정치판에 들어와서 복권을 긁어봐야 성공할 인물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요. 지금 개혁적인 노선을 걷는다면 자기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번은 한동훈 장관을 신당에 영입시킬 것이냐, 거기는 또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참 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이준석의 모습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준석이는요, 최종적으로 지금 JTBC하고도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퀴즈고 저는 박근혜 퀴즈인데 나는 박근혜 퀴즈를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퀴즈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요, 나는 정치적으로 이미 성장한 사람이야. 너희는 아직도 멀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본인은 여의도 문법 300문이 쓰는 거 이거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요 얘기를 박주민이가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박주민이가 이거를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내용.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치인들이 쓰는 말 대신에 여의도 정치인들 300명이 쓰는 말 대신에 5천만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요,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하는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다. 야, 박주민 이것도요, 이게 검수한법 최악질 법안을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박주민이에요. 야, 요것들 정말 아이고 내년에 싹 다 낙선을 시켜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원희룡 장관의 이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희룡 장관이 오늘 지금 이제 경북 경산시청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과의 관계, 또 출마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준석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본인이 지난번 대통령 대선 때 윤 대통령과 함께 동상도 여러 번 동영상을 찍은 동지 관계다. 그래서 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뜻이 같다면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포용을 통한 통합은 그 자체가 명분이다. 그래서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민 기대감이 높고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위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관심과 기대를 끄는데 성과가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맹공을 퍼붓습니다. 위선적인 586 세력이 방탄국계로 민의의 전당을 탈환시킨 이 사태를 앞으로 4년간 더 연장할 것이냐. 집권여당의 반성과 변화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되고 혁신위와 총선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 개항에서의 맞대결과 관련해서는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도전이나 희생을 짊어질 수 있다. 출마 선거는 장관 직책을 벗게 되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치권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짝다리 여학생 이 동영상이 작년 3월에 찍혔어요. 자, 이 경기도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 찍힌 건데, 요게 말이죠, 1년 반이 지나서 아주 언론의 온라인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굉장히 이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 이 교복 치마를 입고 이 짝다리 모양을 딱 하고서 왼손에 팔을 딱 보이고 지금 이 젊은 이 교사한테 대드는 이 모습, 야,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죠, 그랬어요. 저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이 귀한 딸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딸로 키운 부모 1차적인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애를 학교를 보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일관된, 저의 확고한 개인적인, 저는 뭐 신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애를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물론 키우는데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일하고 정말 애를 키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한테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애를 키우는 사람은요, 선생님들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갖고 대학 때까지 아니면 대학원 때까지 키우는 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인격 형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식의 축적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책임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권 확보를 이 1차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게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지금 여학생이, 여고생이 말이죠. 이 중년의 남자 선생님한테 대드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춤에 말이죠. 이 팔을 얹고서 짝다리를 짚어가지고 저 나머지 귀왔다는데요. 말대꾸를 계속 이어가고 또 요거를 또 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학생. 야, 이거 그러니까 대드는 학생하며 찍는 학생하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학생들도 많이 지나갔는데 어느 학생도 또 이런 대드는 여고생을 말리는 일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거 학생 잘못 건드리면 선생님들도 또 망신 나가니까 그냥 지나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언쟁은요. 수업 시간에 이제 이 학생이 매점을 가니까 이걸 제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방을 붙잡았는데 가방에 머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머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방을 붙잡았는데 가방에 머리가 엉켜요. 그러니까 왜 머리 잡았냐? 이러면서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한테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는 뭐 남의 귀한 집 딸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이 허리춤에다가 손을 얹고서 짝다리를 짚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을 쳐다보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또 재차 시비를 거느냐? 제 머리채 왜 잡으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머리채 잡은 게 아니고 내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내 머리카락이 꼬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들기 더 시작해요. 선생님이 먼저 잡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어디 딱 이제 선생님이 한마디 하니까요. 선생님은 즐거우세요? 재밌으세요? 요렇게 또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제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 요렇게 선생님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그대로 내가 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면서 자리를 뜨면서 이 상황이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뒤통수에다 대고 이 학생이요. 위원회에 말해오세요. 이렇게 또 비아냥까지 거리는 겁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상의 지금 놔두는 이 영상 때문에 교권 추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요. 선생님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존경받는 아버지일 텐데 아무리 교권이 떨어졌다지만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니냐. 대드는 학생보다 이 모습을 웃으면서 촬영하고 있다는 게 더 날랐고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촬영한 학생 그리고 영상을 나와서 시비 거는 학생 모두 개인 사정으로 자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요. 선생님과 오해를 풀었고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다가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오히려 이 여학생은 선생님에게 죄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파만파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해당 특성화 고교 임명 소셜 미디어에는요, 평생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여학생, 비아냥거리는 여학생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심으로 이거 반성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학생은요, 언젠가는 이 선생님, 어른들한테 대드는 못된 버르장머리가 또 도질 것이다. 이재명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예.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요, 교사의 책임이 아니고 학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 피를 정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